채권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 기자이고요. 오늘 그 채권부에 정말 그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채권업계의 아버지, 큰 형님, 그 따거 느낌?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곽상현 과장님, 그 채권부에 대한 존재는 익히 알고 계시지만 오늘 모시기는 처음인데 채권업계 분들이 벌벌벌 떤다는 그분입니다. 따거이기는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건 그래요. 그러나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오늘 사실 굉장히 빅 이슈가 있어서 그 과장님을 저희가 모신 거고 네네. 이미 그 콘텐츠를 나갔습니다. 네. 저희가 그 윅비 그거 관련해서 모셨고 오늘 그 채찌님들과 처음 그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곽상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채를 발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특히 윅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 국채를 널리 알리는 IR 활동도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곽상현 과장님과는 저번에 개인 투자용 국채 관련해서 저희 오프라인 강연회 하면서 뵀었고 채권시장 발전에 채권부에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어필을 해드렸는데 또 항상 응원해 주셨고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채가요 세계 국채지수 윅비에 편입이 됐잖아요. 네, 그걸 성공시킨 장본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과도 역할을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위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외환당국,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비과세 관련해서 세제실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많은 도움을 윅비 편입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도 국제통합계좌 개설에 1년 넘게 매달리면서 성공적인 국제통합계좌 개설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 기쁨을 받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셨다. 국채는 프라이머리 딜러들, 이제 국고채 전문 딜러, 이분들이 국채과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호가를 조성하는 거죠. 이 업무를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보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유동성을 키우는데 또 우리 프라이머리 딜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옆에서 들었더니 레드 카페에서 나무 주연상 대상에 빛나는 소감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발표하기 전에 될까 말까 막 서로 소곤소곤 하는데 뭐 기자들도 그렇고 뭐 내년 3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후퇴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딱 된 거예요 이게. 기쁘셨을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5시고요. 뉴욕장 마감 시간입니다. 8일 뉴욕장 마감 시간에 발표가 됐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3월쯤이다. 뭐 이런 예상을 많이 했던 건 맞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 IR 통해서 약 100여 개의 투자기관을 만났습니다. 해외 투자기관을 만났는데 그러면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진짜? 해외 출장을 간 거는 약 9번, 9번인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비디오 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연기금, 미국 쪽이나 북유럽 쪽의 연기금과도 비디오 콜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기관을 만났습니다. 물론 굉장히 더 질의도 많고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저번에 깔린 그 한국 정부의 어떤 제도,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성, 신뢰성을 제가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편입에 발표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말은 못했지만 확신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확신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미리 좀 알려주시죠. 저도 가슴 졸이지 않고 그냥 기다릴 수 있었던 건데. 근데 개인적인 확신이어서 제가 그걸 공무원이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발표가 되는 거 아니고 딱 그날 이렇게 딱 공시같이 이렇게 발표가 딱 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또 너무 기쁜 마음에 곽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그동안 진짜 노력해 오셨잖아요. 여러 제도들, 국제통합계좌나 외환시장이나 비과세제도 등등이 아직 시행된 지 사실 얼마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시장의 어떤 제도가 완전히 안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시장의 중론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래도 신뢰를 보내지 않았나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이런 기분이 들고요. 한 예로 들면은 IR 7월인가 8월이었던 거 기억되는데요. 어떤 모 투자 기관의 좀 약간 고위직분이 마지막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너네가 2년 동안 이 개혁을 했는데 네. 2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벌여놓고 네. 글로벌 투자자 보고 이걸 따라하라 하면은 너무 힘들다. 이게 농담처럼. 하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기는 했네요. 예, 그만큼 그 원하는 메뉴를 모두 다 만들어줬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원하는 메뉴 꼭 이거 윗빛뿐만 아니라 네, 지난 네. 2년간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어떤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기획하고 시행을 했고요. 네. 그 결과물인데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빠른 시간에 문제점 별 발견되지 않고 되게 신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움을 표시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해낸 거니까 예, 이거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예,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2년간 이런 작업을 다 완료한 그런 사례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정착을 완전히 되지도 않은 타이밍에서 네. 글로벌 투자들이 푸츠러스를 포함해서 신뢰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을 통과하려면 심사위원들이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이건 다 이제 맞춰야 돼. 그래야지 너는 이제 허들을 통과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통과된 거고. 근데 어제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자격증 하나 더 받았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느낌이니까. 예, 예, 예. 그게 더 의아하다. 네.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시장에서는 이제 3월로 예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투자자를 만나면서 느낀 게 이번 10월에도 안 되면은 될 확률은 3월에도 똑같다. 왜냐면은 윗비가 발표가 돼야지 우리가 개선한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이게 작동을 할 것이고 예. 발표되기 전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될 때까지 기다릴까 하고 아마 관망을 하지 않을까 강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반드시 되게 해야지 촉매제 영어로 표현 트리거라고 할까요? 네, 트리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푸츠러셀과 협상 과정에서도 이 트리거라는 표현을 써서 네. 발표를 빨리 해준 우리 제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시장에 완전히 안 닥쳤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윗비가 발표가 되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더욱더 이 제도들이 잘 작동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계속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은 바로 해내야겠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래도 받아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말 일을 안 물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거의 올인했듯.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고 10월 9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9월에 발표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푸츠러스에서 그 지수에 대한 리뷰를 발표하는 게 3월 리뷰, 네. 9월 리뷰 두 개로 이제 공식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10월 8일로 연기된다고 9월 중순쯤에 발표가 돼서 갑자기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10일간 연기됐지 하면서 바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좀 알려달라. 나라도 좀 알려달라. 했더니 그냥 내부 절차다. 내부 절차. 내부 그게 더 절차상 무섭지 않나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물어보지도 못하고 소가를 하고 있었지만은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10일간의 시간을 더 벌었구나. 9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만나고 제도 개선 사항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지 계속 살펴보는 또 푸츠러셀과도 계속 상황이 어떠냐 우리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계속 좀 어필을 하는 그런 영상 미팅을 했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니즈를 좀 충족시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을 해냈는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윗비 자체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은 이제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등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이제 완전 선진국 아닙니까? 네. 그 한강 작가님의 노벨 또 문학상 그런 소식도 있고. 이데일리 TV 제가 마켓나우 2부를 진행하는데 거기 인터뷰에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두 번째 인터뷰를 하는 건데 제가 소개로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님이 있다면 윗비 편입에는 곽상현 과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드렸고요. 제 마음은 진짜 그랬습니다. 예. 한강 작가님 노벨상 수상을 매칭한다면은 그 한강 작가님에 매치되는 게 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발전을 위해서 네. 많은 2년간 작업을 마쳤던 공무원분들이나 거래소나 예탁결정 관계자분들 여러 명이죠. 일대 여러 명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는 다
완전 선진국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도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유동성도 좋고요. 시장이 되게 효율성이라고 그러죠. 효율적인 시장이지만은 여러 가지 또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국인의 어떤 우리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하지만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펀더멘탈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의 최강점인 어떤 건전 재정 기조, 시장의 어떤 성숙도를 미뤄봤을 때 네. 이제는 시장을 좀 선진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통합될 필요가 있지 않나. 즉 금융시장 선진화가 2002년 5월부터 과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주식이라든가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어떤 제도 개선 방안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왔고요. 특히 위기 편입의 가장 큰 요소였던 외국인 투자 등록제가 92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여 년 만에 폐지를 하고 LEI,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종의 법인 여권 로 대체된 점이 크고요. 또 가장 큰 점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외환시장 구조개혁입니다. 정말 6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환시장을 전면적으로 선진적으로 개편한 작업이 있었고 그 외환시장 개편이 위기 편입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게 잘 아시겠지만은 위기가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채를 쉽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접근성이 좋아야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네, 네. 우리나라 채권은 뭘로 팝니까? 원화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달러나 유로나 엔화나 뭐 위안화건 원화로 바꿔야 될 겁니다. 즉 환전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네. 기관 투자자들의 환전은 우리가 은행 가서 하는 환전과는 다르죠. 네. 그 환전 부분에 있어서 외환시장 거래 시간의 연장, 또 RFI 제도의 도입 등등을 통해서 완전 획기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위기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런 공을 국제금융국의 국제금융과라든가 외환제도과 담당 사무관과 과장들에게 이 공을 좀 많이 돌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도 개선이 비과세입니다. 일단은 위기 편입의 기본 요건은 다 비과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받으면은 미국 투자자라고 봅시다. 미국 가서 미국 세율만큼 적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받은 세율을 납부한 세금을 빼고 그 비율만큼 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수익률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가 굉장히 큰 제도였고요. 물론 우리나라 투자도 위기 편입국에 투자를 하면은 비과세를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과세라는 것이 절차나 이런 면에서 복잡합니다. 이 비과세 신청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내냐. 그 부분 관련해서 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에서 많은 제도 개선이나 관행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통합계좌입니다. 국제통합계좌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통합계좌인데 6월에 된 거죠. 6월 27일 예. 유로클리어는 6월 27일부터고요. 유로클리어스트림은 7월 1일부터인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국내 어떤 보관은행이나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유로클리어 계좌를 통해서 환전도 하고 국제도 살 수 있고 또 외국인끼리 여기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위기 편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통합계좌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4개 통합계좌, 외환시장, 구조개혁, 비과세,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 이렇게 4가지 큰 개혁을 지난 2년간 이제 이루었고요. 또 그 결과 그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위기 편입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나하나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가 그렇습니다. 예. 있었네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기 편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진짜 대한민국에 좀 대단하다. K의 힘 여기서도 발휘가 됐고 K 여기 이렇게 딱 달아주십시오. 예, 여기 이렇게 예. 힘이었으면 여러 제도 개선 부분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작용했고요. 네. 제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피스컬 사운드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피스컬 컨설리데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안 그래도 아까 네. 여쭤봤더니 영국,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십니다. 뭐 유학파인데 뭐 영어는 그냥 한국식입니다. 예.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투자들이 볼 때는 이 당장의 지금 재정 적자, 국가 시스템의 수치도 중요하지만은 이 재정이라는 것도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네. 코로나 같은 위기가 있을 때 쓸 때 써야 됩니다. 쓸 때 써야지만 쓸 때 쓰더라도 좀 평소 때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또 목표치를 정하고 커미트먼트라고 표현하죠. 글로벌리 전 세계에 통하는 채권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산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고 보면은 네. 뭐 빚이 좀 많은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고 치더라도 예컨대 굉장히 어떤 그 작은 집행 계획이라든가 투자 계획을 효율적으로 잘 짜서 그걸 또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자기 스스로 커미트먼트를 네. 가진 기업과
부채를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정말 자금을 방만하게 쓰고 손을 방만경원을 하는 그런 기업가, 어느 기업의 은행장이나 돈을 대출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신뢰가 있는 신뢰가 있는 데를 가야죠. 리스크 적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정부 정책은 우리 국채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품격. 아, 아, 이게 품격이 달라진 획기적인 이벤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